새해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위로와 응원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중력 이산을 뽑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지만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용기에 함께하며 힘찬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안철수는 담대한 변화와 혁신의 각오로 새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며 더 나은 정권교체, 즉 정권교체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저희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적천석의 각오와 노력으로 기득권, 불공정, 부도덕,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며 구체제, 앙시행 레짐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여의도의 낡은 정치로는 지금의 시대 흐름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기 침람의 청와대로, 청와대 정부로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고 포퓰리즘 경쟁이나 벌이는 여의도 정치와 무능과 독선에 갇힌 청와대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4년 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거짓과 위선을 지켜보았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개혁은 회피했고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자신들이야말로 적폐의 몸통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서투른 국정 실험은 민생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의 두 후보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마치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저는 누가 되더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현재보다 더 많은 무능과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시대적 변화와 그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흐름과 상호작용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여전히 자기 편의 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간과했지만 산업의 발전과 변화는 삶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은 싫으나 좋으나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포진해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내놓고 그 의견들을 보면서 국민은 정책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여론이 부정적이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 불확실성은 당초 정책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 행정으로 만든 정책,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의 낡은 사고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는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계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유독 한국 정치만은 낡은 행태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판이 이러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세상에 우리만 뒤떨어져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판을 다른 후보들보다 잘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짓과 가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한마디로 세상이 흘러가는 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서초동과 대장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과거에 대한 응징만 하는 법률가 리더십만으로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한 555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기술 패권 전쟁과 기술 동맹,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과 체계를 갖추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도자가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세계가 변화하는 흐름을 알고 과학기술 전문가에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는 대한민국 국력의 상징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콘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콘텐츠는 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눈에 보였던 콘텐츠의 상은 기존의 전형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그 콘텐츠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는 체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BTS를 비롯한 드라마, 영화, 음식 등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빠른 경제 성장 때도 느끼지 못했던 국격의 성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산업적 효과도 효과지만 국제정치와 외교,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부가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미국과 유럽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김치를 담그고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은 일본 내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 같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과자를 먹으며 가상 한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런 상상을 현실화하고 콘텐츠 파워를 머리와 통계 수치가 아닌 감성과 온몸으로 이해하며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석학과 사회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의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가치를 바꿀 것이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등으로 생활이 바뀌고 기존 패러다임은 바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를 겁니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리더십은 책에서 한 줄 읽고 전문가나 교수가 중요하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30대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보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 사물이나 인식을 받아들이는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있으니 너에게 맞는 직업을 조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 정치가 미래를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그런 사고로는 절대로 미래를 읽을 수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잘못된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미래는 결국 제대로 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지식은 경험과 성찰, 체계적 학습과 고민에서 나오는 창조의 결과물이지 누가 써준 것을 달달 읽거나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교양과 지식을 갖춘 정치 세력은 과연 있는지, 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제대로 된 지식으로 미래를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새해 저 안철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G5 과학경제 강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면 인정받는 사회, 거짓말 안 하고 규칙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잘 살고 떳떳한 사회, 땀 흘린 사람이 정당하게 성과를 얻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체계화된 미래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경쟁적 사회 구조 속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낡고 오래된 정치판을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정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 싸움에 이겨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정치,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한국 정치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 없이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닌 더 좋은 정권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담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의 폐해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찾아내서 성역 없이 깨야 합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야 청년도 나라도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거센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과 안이함을 버리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 성장 전략을 뚜렷이 하고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권 모두 스스로 자신들의 등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빠져있는 안이한 사고와 관점, 영혼 없는 리더십으로 위기는 결코 돌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저 안철수의
평소 생각과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